특히 테슬라의 협력사 LG화학에는 더욱더 큰 위협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동반폭락, 2차 전지업체 주가 반등은 가능할까? 한국 증시 전망과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K배터리 업체의 대표 종목인 LG화학의 주가는 팬데믹 이후에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즉 바닥에서 20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LG화학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것은 2020년 상반기에 배터리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시장 점유율인데요. 한국 업체인 LG화학이 중국 업체인 CATL, 일본 업체인 파나소닉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인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역시 작년 대비 시장 점유율을 2배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커지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K배터리 업체 3사의 주가는 꾸준히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LG화학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77만 6천원 고점을 찍고 이틀 정도 음봉을 기록했는데요. 즉 조정이 나왔습니다. LG화학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쯤에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2차 전지 업체 더 이상 위쪽이 없다. 주가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K배터리 업체 5개를 언급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이 5개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전보다 조금씩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K배터리 업체를 평가절하한 이유를 크게 2가지 들었습니다. 이 2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왜 LG화학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2가지가 정말 사실일지, 그렇다면 LG화학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tructural Concern, 구조적인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September 22, 9월 22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게임 체인저, 즉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배터리 투자자들은 wait and see, 기다려서 보는 게 낫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관망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배터리 데이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을 가볍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기차 비용의 40% 정도는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전지는 양극재 물질에 따라 NCM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NCM 배터리는 주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한국 업체에서 만들고 있고, LFP, 이거 발음 어렵네요. LFP를 하겠습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인 CATL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중국 업체 CATL에서 생산하는 LFP 배터리를 조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NCM 배터리 가운데 C가 있죠. 코발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코발트를 채취할 때 아동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아동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코발트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취 논란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코발트가 들어간 NCM 배터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NCM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점점 단가가 싼 LFP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NCM 배터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음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이미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슬라가 모델 3용 LFP 배터리의 중국 대량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 의존도가 40%인데 이를 80%까지 늘리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LFP로 나가자 오랜 배터리 파트너 업체인 파나소닉 역시 조만간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죠. 여기에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에는 코발트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배터리 업체의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LFP 배터리의 선두주자인 CATL은 테슬라와 함께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이 5배 정도 긴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줄이 핵심이죠. 테슬라는 이 기술을 다가오는 9월 22일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대로 이게 착착 진행이 된다면
K 배터리 업체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테슬라에 대한 파트너십이 점점 약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중국 업체인 CATL과의 협업 관계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 업체와의 협업을 키우면서 독자적인 배터리 개발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자체 생산을 골자로 한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2019년도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 테크놀로지 건식 전극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했고, 자동 진공 충전 장비를 제작하는 캐나다의 하이바 시스템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배터리 자체 개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자체 개발에 대한 중간 결과, 이런 것들이 9월 22일 배터리 데이 때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은 한국 업체에 분명히 큰 위협이 될 거라 봅니다. 특히 테슬라의 협력사 LG화학에는 더욱더 큰 위협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기술력입니다. 테슬라는 코로나를 이유로 배터리 데이를 여러 차례 연기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번 정도 연기를 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데이가 이번에도 연기가 될 수 있고, 혹시나 연기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발표할지, 이건 역시 의문이죠.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엄청난 배터리 신기술을 발표할지라도 이것을 단기간에 양산할 수 있을지, 이건 역시 의문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러한 배터리 공장을 단기간에 지어서 단기간에 양산을 할지, 아니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구심, 첫 번째 테슬라의 신기술 개발, 두 번째 테슬라의 단기간 배터리 양산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시장의 파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와 하이브랜드 브랜드 탑 10을 나타낸 것입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지금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 역시 전기차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모두 유럽에 공장을 지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 3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벤츠, BMW, 아우디, 이 세 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회사들 역시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벗어나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전기차 시장 전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파란색 막대기가 순수 전기차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2020년 대비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전기차의 생산량은 지금의 수십 배가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브랜드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완성차 브랜드에 납품할 수 있는 한국 K배터리의 성장 가능성 역시 열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정을 너무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정을 건전한 조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K배터리를 한번 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10월 18일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셀트리온의 주가는 20만원 부근이었는데요. 이때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0만원짜리를 8만원이라고요? 이거 공 하나 빠뜨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했었죠. 모건 스탠리가 보유한 공매도 물량의 의혹을 보내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모건 스탠리는 셀트리온을 싸게 사기 위해서 이러한 악의적인 보고서를 내놨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잘 보세요. 당시 20만원이었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거의 40만원까지, 즉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모건 스탠리가 이거 8만원까지 떨어진다면서 왜 반대로 2배 올라가냐? 이거 엄청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때 당시 셀트리온의 실적, 업황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잘 살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때 당시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달러 약세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를 기반으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역시 급등했던 시기죠. 이러한 코스피 코스닥의 대세 상승과 함께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도 함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2차전지 업황이 어떻게 되냐, 9월 22일 배터리 데이가 어떻게 되냐, LG화학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의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걸 확실히 체크해야 앞으로 2차전지 업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탑, 좀 더 위쪽에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다운, 업황 분석, 개별 종목 분석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월 14일 장 전에 멤버십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여러 뉴스를 캡처해 올까 하다가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권 공급 과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달러가 하락하고 주가가 V자 반등하면서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게 아니죠. 저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기간이라 봅니다. 모두 다 조금 쉬면서 추후 움직임을 도모해야죠. 그래서 지금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갈등입니다. 8월 15일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키발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월 14일 오전 11시에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증가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이유로 저는 당분간 숨고르기 기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히만 체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8월 15일에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은 연기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중 갈등은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이슈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키발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터키발 경제 위기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7월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가 끝났다, 이미 경기가 정상화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소비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에 홍수가 있었죠. 홍수 때문에 소비가 둔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작 1.2% 증가를 했습니다. V자 반등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는 지금은 경제 회복세의 둔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건전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의 K배터리 업체 역시 함께 동반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